이강인은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진화 라는 제목과 함께 올 시즌 전반기 PSG의 전술적인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가대표팀 등에서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PSG 부임 초기에도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데려온 곤살로 하무스까지 사용할 방안을 구상했고, 이에 따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4-2-4 포메이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격 라인에 무한히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를 배치했지만 중원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며 이들에게 패스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강인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복귀한 뒤 엘리케 감독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좌측 미드필더로 사용되며 좌우 측면을 커버하면서 음바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는 이강인은 팀의 핵심이었으며 이번 시즌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에서 활약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리그앙 공식 사무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시 이강인이 전술적으로나 팀적으로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하는 엘리케 감독이었기 때문에 윙어와 미드필더 역할을 다 잘하는 이강인이 핵심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닌데요. 이강인은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최근 리그앙 올 시즌의 베스트 팀이라는 제목으로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을 발표했는데 이강인은 좌측 윙포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관적으로 형편없는 평가를 내렸던 르파리지앵 등 몇몇 현지 매체는 악의를 가지고 이강인을 혹평하기 바빴는데요. 이번 리그앙 공식 보도와 축구 통계 매체의 보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강인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이제 최대 5경기를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한 후 이강인은 휴식을 취한 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를 위해 위르겐 클린스만호에 합류합니다. 클린스만호는 2024년 1월 2일부터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하며 해외 파트너들은 차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1월 6일에는 현지에서 공식 평가전이 진행되는데 상대는 이라크입니다. 국내 훈련과 UAE 훈련 종료 이후 클린스만호는 1월 10일에 카타르에 입성합니다. 클린스만호는 15일에 바레인전을 시작으로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2월 12일까지 대표팀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 한국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2월 12일까지 차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후 파리에 복귀해서 이강인이 뛸 수 있는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부터입니다. 다만 시차 적응, 체력 등을 고려해 해당 경기를 완전히 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구에서 윙은 중요한 포지션인데요. 측면에 기본 배치돼 기회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클래식 윙어가 교과서로 통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 측면을 파고든 뒤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센터포워드에 득점을 돕습니다. 클래식 윙어가 맡는 주요 임무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직선적이고 빠른 스피드를 가진 덴벨레가 클래식 윙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의 양발잡이라고 하니 덴벨레는 왼쪽에서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주제로 돌아와서 축구가 진화하면서 주요 포지션인 윙도 진화했습니다. 클래식 윙어가 조금씩 줄어들고 윙포워드 개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반대발 윙어가 득세했습니다. 클래식 윙어에겐 크로스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오른쪽 윙은 오른발, 왼쪽 윙은 왼발을 잘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 방향을 기준으로 반대 발을 쓰는 윙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윙포워드, 인사이드 포워드, 인버티드 윙, 도움라이터 등으로 불리는 그들은 무시무시한 공격력으로 축구 전형과 전술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크로스를 올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며 반대 발로 득점을 직접 노렸습니다. 처음엔 매우 어색해 보였으나 반대 발 윙들이 골을 점점 더 많이 넣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이런 흐름 속에서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클래식 윙어보다 윙포워드를 배치하는 팀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예 가운데 공격수를 두지 않는 제로톱이라는 새로운 전술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날개 공격수들이 다재다능하고 득점력 또한 뛰어나기에 축구 판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커버하고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지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중앙을 모두 커버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른쪽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눈길을 끄는데요. PSG와 한국 대표팀에서 모두 오른쪽에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찬스를 만들며 득점까지 올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왼발 스페셜리스트인 그가 반대 발 윙으로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FC 메스와 프랑스 리그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출전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4-3 전형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왼쪽 측면과 중앙을 고루 오가며 여러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PSG의 공격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전을 0-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 들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우향 후 명령을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곧바로 믿음에 부응했는데요. 후반 시작 4분 만에 날카로운 칼날 크로스로 비티냐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의 수비수를 앞에 두고 몸을 흔들며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순간적인 짧은 왼발 드리블로 공을 꺾어 가운데로 공간을 열었고 왼발 크로스를 올려 비티냐의 슈팅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그니처 움직임 같은 장면을 연출하며 선제골에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도움을 등에 업은 PSG는 킬리안 음바페 멀티골까지 더해 메스를 3-1로 제압했습니다. 이처럼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더 위력적인 이유는 공격적으로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클래식 윙어부터 현재 윙포워드까지 변화를 떠올리면 설명에 이해가 쉬워집니다. 왼발을 주로 쓰는 그가 오른쪽의 자리의 드리블과 돌파로 상대의 수비수들을 흔들고 슈팅까지 연결하며 공격력을 끌어올립니다. 오른쪽에서 중앙까지 침투하며 경기를 지배한 아르헨 로벤,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들처럼 반대 발 윙으로 가치를 더한 셈인데요. 최근에는 오른발 사용 능력까지 좋아져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PSG 첫 한국인 선수 이강인이 프랑스 리그앙 이달의 골 주인공으로 선정되며 화제입니다. 리그1 사무국이 15일 공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2023년 11월 이달의 골 주인공으로 이강인이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리그1은 지난달 4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PSG와 몽펠리에와의 11라운드 맞대결에 터진 이강인의 첫 골 영상을 소개하며 이달의 골 주인공이 이강인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골은 리그앙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7일 사무국은 11월 이달의 골 투표에서 승리할 선수는? 이라며 11월 최고의 골을 뽑는 투표가 실시됐음을 알렸었는데요. 후보에 총 5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강인의 기념비적인 리그앙 데뷔골 장면이 당당히 후보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전반 10분 오른쪽에서 넘어온 땅볼 크로스를 왼발로 침착하게 잡은 뒤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앞에서 킬리안 음바페가 넘어오는 크로스를 흘려주면서 이강인에게 공간이 생겼고 팀이 함께 만든 득점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 골로 자신의 리그앙 데뷔 골을 신고했는데요. 올 여름 많은 이적설을 뿌린 뒤 PSG 첫 한국 선수로 합류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득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